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실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4일이고요. 주말입니다. 토요일이고. 오늘은 웹 세션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구실에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에 사용자 인증, 그리고 사용자 식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조금 생겼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유명한 게 JWT 혹은 이제 SID라고 불리는 HTTP 세션이 있고, 그 중에서 가능하면 저는 제 서버에서 가능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HTTP 세션, 웹 세션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플라스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웹 세션을 살펴볼 거고, 이후에는 직접 스크래치부터 구현도 해보면서 좀 그 세션에 대해 좀 정확하게 좀 더 활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영상을 짧게 끝내기 위해 플라스크만 볼 겁니다. 결국에는 웹 세션이 무엇인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제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웹이라고 불리는 HTTP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입니다. 즉 상태가 없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매 요청 시마다 무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태를 기억해서 혹은 로그인을 한 상태로 요청을 하고 싶으면 매 요청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즉 내가 누구인지를 함께 알려주면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정보를 찾아보는데 그냥 원격에 있는 하이퍼텍스트를 그냥 읽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언가 로그인을 해서 그 사용자별 서비스를 하기 위한 뭐 그런 류의 웹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문제들 혹은 트래킹이라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청할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전송하면 결국에는 네트워크 밴드위스 혹은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 낭비되거나 혹은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HTTP라는 스테이트 리스 프로토콜에 어떻게 상태를 부여하냐, 즉 HTTP를 stateful 프로토콜로 바꿀 것이냐 하는 목적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에 HTTP Application Session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션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서버에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그인을 할 때 이렇게 서버가 세션을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던져주고, 혹은 로그아웃 할 때, 그 이후에 로그아웃 할 때 이 세션을 제거하는 형태로 보통은 동작합니다. 결국에 HTTP가 stateful 프로토콜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냐면 사용자별로 서비스를 해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 따라서 추천을 해준다던가, 동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해준다던가, 뭐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로그인 이후에 무언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stateful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그래서 HTTP 어플리케이션 세션, 웹 세션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HTTP 세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HTTP 쿠키, 즉 쿠키라는 곳에 이제 세션이라는 것을 저장해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HTML을 동적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세션 아이디 같은 걸 저장을 해서, 혹은 세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서 전송을 합니다. 이제 안 보이는, 이제 hidden variables라고 해서 이제 안 보이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죠. 근데 결국 어쨌든 저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HTML 문서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F12 한번 눌러가지고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HTTP 쿠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제 HTTP 쿠키가 뭐냐, 즉 웹 쿠키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stateful HTTP를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동안, 브라우징 하는 동안 사용자 컴퓨터 내에 저장되는 그냥 작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작은 데이터는 클라이언트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생성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쿠키는
서버가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쿠키를 서버에게 전달해서 내가 이런 쿠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쿠키는 보통 이제 인증 쿠키 혹은 뭐 추적 쿠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추적 쿠키는 이제 뭐 광고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인증 쿠키는 이제 로그인한 이후에 이제 뭔가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제 목적에서는 authentication 쿠키를 보통 사용하는 거고, 하지만 쿠키에 살짝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단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4KB 최대의 일반적으로 최대의 크기이고, 도메인당 50개 정도만 저장을 이제 최소한으로 뭐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웹브라우저 내에서 총 모든 쿠키는 이제 3000개 이하로 이제 최소 3000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00개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웹브라우저마다 이제 이 오래된 쿠키들을 제거하는 뭐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4KB라는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 사이즈를 가진다. 이게 이제 좀 핵심이고요. 그래서 HTTP 쿠키를 어떻게 설정하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플라스크 예제를 이제 다 보면서, 그리고 웹 패킷도 캡처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건데, 서버가 생성하는 데이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지금 여기 서버라고 있죠. 파이썬에 있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set 쿠키라는 HTTP 헤더, 요거 이 HTTP 헤더를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면서 쿠키가 셋업이 됩니다. 쿠키가 생성이 돼요. set 쿠키에서 생성이 되고, 여기 보면 쿠키가 세션이라는 키의 밸류가 EYJ 등등등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활용은 어떻게 하냐?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이후에 요청을 보낼 때, 서버로 다시 보낼 때 HTTP 헤더에 요 쿠키, 요 헤더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세션이라는 키의 밸류가 EYJG 뭐 등등등으로 시작한다. 그렇죠? 왼쪽에서 보는 쿠키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생성해서 보내준 쿠키가 클라이언트가 다시 서버에게 전송을 하고 있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실제 프로그램을 돌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크 예제로 한번 이 쿠키를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요 플라스크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조금 가보면 이런 플라스크에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구현하는 예제가 있고, 결국에 플라스크에서 세션을 생성하면 여기 플라스크의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딕셔너리처럼 동작을 하고 있고, 세션 출력해보면 어쨌든 간 세션을 생성하면 이제 섹션 내에 데이터가 있으면 크기가 0보다 크면 알아서 플라스크 프레임워크가 사용자에게 set cookie라는 필드를 생성해서 전송을 해줍니다. 뭐 set cookie를 해주면 그 이후에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마다 받은 쿠키, set cookie로 받은 쿠키를 이제 함께 플라스크 서버로 보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그인 아웃 기능을 뭐 구현을 해 볼 수 있고, 이거 뒷장에 한 장 더 있네요. 이거를 구현하려고 이제 이러한 이제 HTML도 썼습니다. 인덱스 HTML이나 로그인 HTML 이런 걸 쓰고 있고, 한번 보자면 여기 보면 영상에서는 하얀 페이지가 좋습니다. 템플릿을 보면 템플릿에 인덱스 HTML은 이렇게 생겼고, 로그인 HTML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슬라이드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를 실행해 보면 플라스크의 앱에 이제 앱이고, 이거를 이러한 하면 5000번 포트에 떴으니까, 이걸 하기 전에 와이어샤크로 캡처를 한번 같이 할게요. 우리는 로컬에서 볼 거고 TCP의 포트를 5000번 해서 캡처를 시작할 거고, 다음에 로컬 호스트에서 5000번을 들어가면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 쿠키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HTTP 메시지가 왔다가, 그리고 HTTP 메시지가 다시 한번 가고, 거기에 HTML 형태는 이렇게 너는 로그인 되지 않았다라는 이거가 이제 반환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어디서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요거의 아래쪽 파트가 그 동작한 거죠. 써져서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슬래시 로그인 해보면 이 코드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보면 이 코드, 즉 이 코드가 동작해서 로그인 HTML을 렌더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포스트가 아니니까, 즉 get이니까 여기로 왔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문현수 해서 로그인을 하면, 자 로그인 해볼게요. 요 디버그 창도 잘 봐야 돼요. 로그인 해보면 자 여기에 세션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서버에서도 세션 쿠키 내에 유저네임은 문현수다 라고 알고 있죠. 어떻게? 로그인을 할 때 포스트가 되면 세션 내에 유저네임이랑 키로 밸류를 이렇게 저장해 놨으니까, 즉 키 밸류를 이렇게 저장했고, 요 세션 쿠키가, 즉 이 뭐 쉽게 말하자면 요 딕셔너리가 암호화 인코딩이 돼서 요걸로 통해서 암호화가 되어서 보내진 결과가 여기에 보이는 이 밸류 EYJ1 이렇게 시작하는 저겁니다. 저 데이터는 곧 암호화 되어 있는 요 값들, 이 딕셔너리라는 거죠. 키 밸류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결국 인덱스니까 이거를 로그아웃이라고 해서 쿠키를 지우면, 즉 여기 세션이라는 이름의 쿠키를 지우면 이제 쿠키가 아예 없어지면서 로그아웃이 된 거죠. 즉 내가 로그인 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근데 보면, 자 아까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로그인, 포스트에서 로그인을 할 때, 자 로그인은 지금 포트의 번호가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5000번이라는 이야기는 이 웹브라우저가 플라스크 서버 여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웹브라우저가 여기로 보냈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 패킷을 잘 살펴보면 요청이 갔고, 여기 안에 이제 인증 정보들,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렇게 담겨 있겠죠. 이렇게 키 밸류 형태로, 제이슨 형태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받은 서버가, 이제 여긴 부총이에요. 소스 포트가 5000번이에요. 즉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이걸 보내요. 아까 얘기했죠? set 쿠키라는 걸 통해서 쿠키를 기록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쿠키를 전달하는 방법은 set 쿠키라는 HTTP 헤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set 쿠키를 통해서 세션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패킷이니까 이거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패킷부터는 클라이언트가, 즉 클라이언트가 데스티네이션 5000번이라는 이야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지금 보내는 패킷이에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쿠키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션은 이러한 쿠키가 지금 있다 하면서 이걸 이제 저 플라스크 서버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EYJ1 요것들을 복호화 해보면 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유저네임 문현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이걸 지금 우리가 본 거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살짝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4KB 이제 최대 크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쿠키 내 모든 정보나 온갖 커다란 정보를 못 넣는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냐면, 이 세션에, 즉 세션 쿠키에 세션 아이디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세션 아이디라는 것만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다 서버에서 처리하는 거죠. 특히나 4KB 이외의 정보들을 다 넣어도 결국에는 문제가 이제 이 사용자,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클라이언트에 준 거니까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보내준 정보가 이제 믿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몇몇 응용들 혹은 많은 응용들에서 세션 아이디만 쿠키에 저장하고 이 세션 아이디로 나머지 비즈니스 로직을 서버에서 처리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처리하냐면, 결국 이거 똑같으니까 실행을 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 포스트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포스트에 시크릿의 토큰 헥스라고 하면 결국 온갖 이제 한 긴
난수가 생성이 돼요. 난수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난수를 세션 아이디로 활용하고 거기 안에 유저네임은 뭐다 라고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유저네임은 뭐다 라고 저장한 거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잘 읽어보면 세션에는 뭐만 보내요? SID만, 즉 아까 생성한 세션 아이디만 보내고 서버가 가진 데이터베이스 안에 사용자 정보들, 로그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서버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세션 쿠키 크기를 굉장히 작게 만들고 똑같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F2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세션 아이디로 된 거고, 자, 이거를 똑같이 해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로그인 해보면 똑같이 로그인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로그 아웃 하면 세션이 지워지고,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 자 코드를 읽어보면 인덱스처럼 이렇게 요청이 올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즉 세션이 있는 엔지 아닌 엔지 보고 그것에 따라서 비즈니스 로직을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떻게 쿠키가 올지보다 내가 설계한, 내가 지금 세션을 저장했으니까 세션 DB를 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 사실 개발에선 조금 더 저는 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이후에는 저는 이제 쿠키를 직접 이제 파이썬 3로 스크래치부터 한번 임플리멘테이션을 해볼 예정입니다. 뭔가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쿠키 셋 헤더에서 그냥 전송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션 아이디는 그냥 몇 가지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 암호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오픈SSL 써도 되고 그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직접 세션 아이디 암호화한 다음에 비대칭 키로 암호화한 다음에 보내고 그거가 전송되면 내가 다시 복호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용자가 누군지 찾는 그런 방법을 써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공부한 건 이 정도고 오늘 이제 주말이니까 이 정도로 쉬고 내일은 공부를 하거나 게임도 조금 게임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